장벽공수 제40편이고요. 이번에는 대한민국 불교 장례예요. 불교 장례도 유교 장례처럼 요즘에 와서 방황하고 있다고 봐요. 유교 장례가 풍수지리가 소멸되면서 화장이 급속도로 증가했죠. 약 90% 가까이 화장을 하고 있죠. 이때에 묘지가 흔들리면서 풍수지리가 흔들리면서 장례까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 혼란기에 있어요. 유교 장례는. 똑같이 불교 장례도 똑같이 혼란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 불교 장례라서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불교 장례는 유교 장례화 되어 있어요. 불교가 관운상제 장례와 제례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대적 상황도 있을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 땅에서 불교 장례란 유교 장례와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시대 상황과 같이 가고 있어요. 불교 장례도.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식 장례, 신식 묘지가 우리 전통 장례, 전통 묘지와 힘겨루기 해서 어떤 모델이 탄생해서 후대에 물려줄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은 불교 장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다비식입니다. 우선 다비식을 이해하려면 불교 장례 알아야지 되고요. 불교 장례 알으려면 불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불교에 대해서 알으려면 불교의 전파 과정도 알아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깊숙이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가늠치는 있어야 불교인이 장례를 위임받았을 때 그 불법에 따라서 장례를 해드릴 수 있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스님이 장례를 위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처럼 장례 해드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하기 위해서는 그 위임자의 뜻에 따라 해드려야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돼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저도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은 불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 장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불교 장례, 특히 대한민국의 불교 장례는 유교 장례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장례예요. 이 부분 불교는 인도로부터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죠. 인도 불교가 중국에 가서 도교랑 만나서 다시 해체 모여서 중국식으로 체계를 갖춥니다. 그 체계를 갖춘 불교가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으면 또 우리식으로 체계를 다시 갖춰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불교, 중국 불교, 우리 불교 달라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인도에 자이나교가 있어요. 인도 자이나교고 중국에서 실현하기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가면 기후조건 틀리죠. 민족 다 달라요. 냄새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또 문화도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맞게, 그 나라의 기후에 맞게, 민족에 맞게, 문화에 맞게 체계를 갖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불교가 그래서 다르고 우리나라 불교 장례가 그러해서 다르고 다비식이 그래서 달랐어요. 제가 관찰 건데 우리나라 다비식은 지역이나 문중별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렀었어요. 얼마 전까지는 그랬어요. 요즘의 다비식은 그러하지 못해요. 방황기라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스님들이 다 놓으셔서 다 놓아버렸는지 모르겠어요. 편리성만 추구하신다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얼마 전까지 제가 다비 공부하기 위해서 전국의 다비장이나 연화터를 조사하고 탐방하는 과정까지만 하더라도 문중 특성, 지역 특성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고래나 구들에도 있었고요. 다비 모형에도 있었고요. 소재에도 있었다고요. 어느 문종은 수수로 한다든가 아니면 집이나 새끼로 한다든가 어느 문종은 솔송으로 한다든가 어느 문종은 잡목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특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다비는 서울 특성도 없고 부산 특성도 없고 전라도 특성도 없고 경기도 특성도 없어요. 전국 공이 특성이 없어요. 이 특성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우리 선배님들이 선배 스님들이 물려주셨던 우리식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식 다비는 제가 장담컨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식만의 고유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연화예요. 연화형으로 다비하는 것은 오로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제 관찰이 미숙할지는 몰라도 그래요. 남방권이나 북방권이나 다 그러합니다. 우리나라로 오는 과정에 북방을 걸쳐서 온 문화든 남방을 걸쳐서 온 문화든 장례나 다비 과정에 연화를 적용한 특히 화장하는 과정 그때 연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다비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살펴볼게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불교장례부 다비잖아요. 이 부분이 불교식 문화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장로 풍속 범주에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나라 불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 풍수, 다비, 부도, 제의, 관리 다 이 부분 장묘 풍수의 범주에 속합니다. 특히 부도도 우리식 부도는 주변국하고 조금 달라요. 주변국은 거짐 타평이에요. 우리는 부두형입니다. 우리도 타평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나라 주형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부두형이에요. 진사리는 당연히 타평이겠죠. 그러나 승사리는 타평이 기준입니다. 다비형 이 부분 우리나라 말고는 거진 다 타평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연화형이에요. 이 연화형도 문증별로 소재를 달리하고 구둘, 고래를 달리했다고요. 이 특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특성으로 안 하려면 불교형 모델로 전통대로 불교 마음대로 이렇게 반영해서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근본은 없고 출처도 없는 디자인으로 전국에 이 지역이나 저 지역이나 다비를 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고 장례도 그래요. 불교장례. 사실 불교장례는 장례식장 가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절집에서 어느 정도 불교장례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절집들이. 그럼에도 편리성, 딱 편리성 하나에 편성하는 것 같아요. 내식이라는 것은 그저 편리성 앞에 무릎 꿇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불교장례도 자기식을 어느 정도 가지면서 현대식과 융합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침 볼게요. 정침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정침이 어떤 의식의 기준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는 그럼 어떻게 정침했는지 살펴볼게요. 불교 거진 90% 이상이 북도 남쪽이라는 유교 정침을 따랐어요. 불교 정침대로 해야지 되는데 그 기준부터가 불교가 아닌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재단은 어떻게 했느냐? 북자남영이에요. 이 기준은 사실 불교 거다 유교 거다 할 수는 없으되 어쨌든 유교의 기준이에요. 이 부분은. 특히 북도 남쪽만큼은 사실 불교걸 주장하셔야지 된다고 봅니다. 서북 간방이든 서방이든 불교의 정치법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열반상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열반상대로 우리나라에 설치되는 와불을 다 그렇게 설치하셨잖아요. 왜 우리 스님들만 그렇게 모셔드리지 못하느냐고요. 주변국은 스님을 포함해서 일반 불자까지 장례 과정이나 묘지 만드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부처님의 열반상대로 해드리고 있어요. 장례 묻힐 때도 하고 묘지 만들 때도 그렇게 서도 동적으로
모셔드리고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분명하게 기준이잖아요. 기준은 불기식으로 설정해야지 된다고 봐요. 재단 볼게요. 고인하고 재단이 분리돼요. 이 부분 시체실 장례가 실행되는 약 50년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죠. 이때에 불교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불교까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불교는 법이나 제도로도 그들의 법을, 불교법을, 불교 전통을 계승토록 해 주었어요. 불교만 유일하게 그들 토에서 화장할 수 있게 열어주었다고요. 제도로도 열어주고 법으로도 열어주었어요. 전통을 개성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런데 불교인들은 스스로 그 전통을 놓으냐고요. 그 전통을 왜 포기하시느냐고.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 재단 설치하는 걸 한번 참고 삼아 설명 들어볼게요. 불교인들은 재단을 어떻게 설치할까요? 스님이 들어가시면 그분 당신이 몸체가 법체잖아요. 그분 당신을 불교인들은 법체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불법대로 해야지. 법체라고 하시려면. 유교 장례, 특히 시체실 장례처럼 스님도 시체실에 모시고 영정만 모신 가운데 빈수에서 장례를 모시는 구조 그대로 죄다 모두 다 하고 계신 거, 이 부분 아무리 변론성도 좋지만 이제 본 예절, 본래 불교 예절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일체형으로 하셔야지 되잖아요. 남방 불교권이나 북방 불교권 모두 일체형으로 하셔요. 우리만 왜 일체형으로 안 하시는지. 시대 상황이 그러해도 불교까지 왜 포기해서 그 존엄한 법체를 시체실에다 모시고 장례를 치러야 되겠습니까? 절집에서 다비식을 한다 하더라도 법체는 별도의 공간에 분리형으로 운영하고 계셔요. 이 부분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자리가 아무리 협소하더라도 법체와 영정이 한 공간에 설치되는 일체형 구도로 예절을 집행해야 그 법체 기준 예절이 성립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 전 세계 4대 생물 중에 한 분인 유명한 스님께서 베트남에서 불교 장례 했죠. 그때의 법체가 어디 계셨어요? 법체 한 공간에 재단과 함께 일체형으로 계셨잖아요. 그렇게 법체를 모셔야 그 불교식 장례가 성립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법체가 북도 남쪽으로 눕혀드리는 그 기준이 불교식으로 기준이 되어서 불교 장례가 진행되는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요즘에 입문하신 스님들께서도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현대식 장례나 묘지 제도 또는 시체실 장례 하에서도 불교식을 개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배 스님들도 얼마나 시다름이 많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어려움이 있었어도 좋은 문화, 좋은 제도, 좋은 장례, 좋은 다비를 물려주었었잖아요. 요즘에 와서 그 부분을 왜 놓고 계신지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분향소 법체 안 계셔요. 다만 연결식 갈 때만 법체를 모셔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법체는 기준인데 다른 건 안 계셔도 법체가 계시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법체가 계시했다는 그 전제로 재단도 설치하고 수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영정만 계신데 그것도 장례 기간에는 법체가 기준이에요. 영정이 기준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 부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명 들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형으로 법체와 영정이 같이 계시는, 우리가 의식을 한다, 재물을 올려드린다, 다 대상이 영정일 수 없는 거예요. 장례 과정에는 법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법제가 있다는 전제로 제도도 차려드리는 거고 제의도 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 말씀드려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장례식장은 시설이 규격되어 있잖아요. 불교 장례식장 그 규격되어 있는 시설에서 불교 장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유교 장례도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규격되어 있어요. 장례를 고인 중심으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비용이 고인 중심으로 발생하겠어요. 한계가 딱 있습니다. 장례식장 시설은 당연히 음식을 나누는 데는 모든 예를 충족하고도 남을 만큼 나에게 찾아주신 조문객한테 대접하는 데는 좋은 예절이죠. 그런 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장례는 조문객 위주가 아니잖아요. 고인 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격시설에서는 의식이 규격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맞춤형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음식을 잘 대접하는 것이 장례식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고인한테 어떻게 잘 해드리느냐, 법체를 위해서 어떻게 잘 해드리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것과 관계없는 주, 부에서 주가 제외되고 부가 중요치 아니할 부분이 강조된 의식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때 왜 불교 장례까지 스님 장례까지 이렇게 해야지 될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얼마든지 내 터에서 내 집에서 그곳이 사찰이죠. 내 식대로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법에서 해드렸어요. 그런데 왜 못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 좀 아쉬움이 상당히 있어요. 예, 현황 살펴볼게요. 현황은 인도로부터 우리나라까지 왔지요. 제가 관찰건데 인도로부터 우리나라 오는 과정에 남방권이든 북방권이든 모두는 불탑형이에요. 여기도 불탑형이라는 것은 불교형이죠. 모두가 불교형으로 합니다. 그 나라 문화와 어느 정도 결합은 한 상태지만 모두 불탑이라고요. 대체적으로 장례부터 관 자체가 불탑이에요. 화장하는 화장시설 우리식으로 연화다지요. 연화대 자체가 불탑이에요. 또 묘지 100% 불탑 묘지입니다. 탑형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오는 과정까지의 대체적으로 불교권 국가나 민족은 불탑형으로 하고 있어요. 불탑형으로 한다는 것은 불교식대로, 불교 예절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절도 그렇게 하고 그런 형상들도, 시설들도 그렇게 신심있게 적용하고 있어요. 이제 중국부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중국은 당연히 도교가 있으므로 도불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 문화도 배려했지만 불교 색깔도 분명하게 주장해서 그 흔적이 관에 남아 있어요. 불교는 연화형 관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원하면 불자라면 스님이라면 그 연화형 관에 누우셔서 극락세계 갈 수 있어요. 서방 정토 실현할 수 있어요. 그 부분 중국 빈장에 확실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화장은 불탑형으로 하기도 하는데 현대사회에서 사실 중국에서는 불가능해요. 이 부분이. 그렇지만 내가 사정 때문에 못하는 것과 내가 안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화장은 스님에 한해서 불탑형이고 묘지는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형상이 있는데 대표적인 건 불탑형이에요. 중국 비림을 보시면 불탑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형상이 이고요. 이제 한국 봅니다. 한국은 유교랑 결합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교형입니다. 유교 장례형 불교식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아주 애매해요.
우리식 장례에서, 우리식 불교 장례에서 연화형도 반영되지 못했고요. 불탑형도 반영되지 못했어요. 다만 탑다란이라는 용품을 통해서 불탑형을 표방하고 있죠. 그러나 아주 기죽은 불탑이에요. 불탑이 기가 죽지 않아야지 되는데, 스님들이 기가 죽지 않아야지 되는데, 지금 조선시대의 억불지대도 아닌데, 다 아시는 것처럼 다란이 보면 기가 죽었죠. 다란이 한번 보시면 일면에 인쇄되어 있어요. 사실 다란이를 그렇게 적용하더라도 양면에 적용시켜야지 됩니다. 다란이를 잘못 설치하면 고인이 매달리는 형식이 돼요. 고인이 다란이에는 분명하게 탑승해야 되거든요. 승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극락정토니까. 그 탑이라는 그 자체가 극락세계인데 거기 다란이를 적용하려면 양면 인쇄해서 어떻게 설치하더라도 고인이 탑승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되는데 한 면만 설치했어요. 다란이를 쓴다는 그 자체가, 종이 다란이를 쓴다는 자체가 위축된 거예요. 소극적인 거예요. 이렇게 애매하게 장례부터 적용하고 있고요. 연화는 사실 연화형 다비식은 하고 있죠. 아주 소소죠. 일부 극히 소수의 스님들만 하고 계셔요. 그래도 간당이더라도 우리의 전통을 개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이 부분 디자인 측면에서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이 부분 잘 개성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지역 특성이 있었잖아요. 문종 특성들. 소재나 구들 특성이 있었죠. 이 특성 전국 공이 통일시키지 말고 특성 살려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부도는 부두형이에요. 탑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부두는 어떤 형이에요? 이렇게 하면 부두형이에요. 다른 나라는 무슨 형이에요? 그럼 불탑형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특이해요. 우리나라 화장은 무슨 형이로 해요? 연화형이에요. 다른 나라는 뭐예요? 불탑형이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비도 특이하게 하고 묘지도 특이하게 만들어요. 불교 묘지. 부도가 불탑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렸어요. 일부는 어떠냐? 일부는 당연히 신불형이죠. 애매합니다. 장례부터 애매해요. 화장까지 애매합니다. 애매함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지는 불탑형이에요. 한국만 빼고 다 불탑형입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가서 묘지라는 마지막 단계에서 불탑을 실현했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애매해요. 제가 일본 장례가 어떤 측면에서 애매한 것이 있었느냐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일왕 보살 정도는 모셔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불교 장례 발인 과정에, 장례 과정에는 반영을 못하더라도 발인하려면 무언가 일왕 보살 아니면 불자라면 영번이라도 모시고 나가야지 되는데 왜 당신네 나라는 영번도 없고 일왕 보살도 없고 그 번이라는 것이 왜 없냐라고 일본 장례기장에 방문했을 때 제가 이게 언어가 안 되지만 손발 다 쓰고 번역기 써가지고 장례기장 직원한테 물었어요.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런 게 없던 게 자기네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동경대학에 박사학위 과정 때문에 가 계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우리나라의 장례 인력인데 동경대에 가서 동경민속학인지 장례학인지 하여간 박사과정에 계셔서 제가 전화로 물었죠. 왜 일본의 장례에서는 번이 없습니까? 그분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이게 깊숙이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눈치로 가늠 잡는 건 신불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아요. 이게 일왕보살을 든다는 그 자체가 타마고시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는 상황일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 상호 충돌되는 거 타마고시가 볼 때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니네 불교 장례는 하긴 하셔. 그렇지만 나까지 없게 하면서 네가 불교 장례를 하겠다고? 이런 충돌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가늠은 해봅니다. 어쨌든 죄다 불타평을 실현하고 있어요. 우리만 고유문화가 있어요. 부두형이 있고 연화형 다비가 있어요. 이 소중한 문화를 개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특징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 연화형 다비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연화형상은 우리 민족만 누렸던 독특한 디자인이고 또 우리나라 속에서도 지역 특성, 문종 특성을 살려서 그 소재가 특별함이 있어요. 새끼를 소재로 한다든가 참수를 소재로 한다든가 소나무를 소재로 한다든가 잡목을 소재로 한다든가 이렇게 특성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상은 연화 형상이었었어요. 요즘에 와서 규격장례를 하죠. 스님들까지 규격장례를 합니다. 도대체 예를 집행할 수 없는 아무리 잘해도 예를 불교식 예든 유교식 예든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그 구조를 편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님들까지 누리고 계셔요. 자기 것은 안 누리고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규격 장례식 문화를 개성해야 돼요. 이 비규격이 그들식 불교식 장례를 계속 현대식 장례로 변화하면서 전통을 개성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규격된 장례에 계속 편성하지 말고 본래대로 불교식 장례, 불교식 예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선배님들이 조선시대를 겪으면서 현대보다 얼마나 더 어려운 시절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좋은 체계를 갖춰서 좋은 예절을 만들어서 물려줬는데 후배 스님들은 지금 그거 다 놓으셨잖아요. 그분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이제 문중별로 그렇게 달리 적용되고 지역특성, 문적특성이 있던 거 다 놓으셨던 거 다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답이 전국 공이 같은 체계 이 부분에 불교 문화가 반영되었다든가 불교 체계가 그 속에 반영되었다든가 그렇다면 전국이 같이 해도 문제될 바 없겠지만 지금은 누가 보아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를 갖추는 김에 그렇게 본래 선배님들이 물려주셨던 그 불교 풍속이 깊게 묻어있던 그 부분 다시 현재적으로 재정비해서 개성하는데 후배 스님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집행한 자료 아니면 법부사찰 해인사에서 답이 구성했던 연화 형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성했던 푼다리카예요. 백색연화입니다. 하지만 이 형상이 반원, 연꽃의 형상이에요. 이 디자인은 세계에서 유일한 거예요. 소재는 대체적으로 그 문중이 추구해왔던 소재를 적용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실현했던 거예요. 이렇게 연꽃으로 했던 것이 우리식이에요. 이 연꽃은 그 연화 전체를 연꽃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연꽃 형상으로 하고 이 연꽃을 상징으로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 문화 속에서의 답이 연화 형상은 연꽃이기 때문에 상징을 답재시키던 그 본체를 연꽃으로 현실에 답재시키던 연꽃은 분명히 형상이나 상징에 반영해야지 된다.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연꽃을 저희들은 탑승시켰던 자료를 우리식 답이를 설명드리는 과정에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합천 해인사의 연화대예요. 이 합천 해인사의 연화는 외원 내 방이에요.
전통이죠. 이 연화대 시설이 우리 전통은 외원 내방이든 외방 내원이든 이게 우리 전통이죠. 이 연화대는 그렇게 시설은 설치했죠. 연화대 뜻대로. 연화대 후면은 우리 전통 풍수지리 마음을 반영해서 혈초에 연화대 마련했어요. 연화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명당짜리 묘토 잡는 거랑 똑같아요. 해인사가 뭐예요? 법부 사찰이죠. 해인사를 기준해야지 돼요. 여기서 다빗이 갈 때는 꼭 산신전에 인사드리고 합니다. 이 부분 우리들이 묘지를 쓸 때 산신제 지내죠. 똑같아요. 이 불교권에서도. 불교도 본래 민속문화를 그렇게 수용하고 오늘에 이르렀다고요. 법부사찰이 민속문화를 철저하게 수용하면서 오늘 다비를 했어요. 오늘날까지. 그럼에도 법부사찰도 이 부분 포기했어요. 손을 놓아버렸다고요. 신식에 편성한 측면이 있어요. 법부사찰에 연화됩니다. 연꽃이잖아요. 이 책에는 이렇게 장엄한 부분은 성철 스님 때부터 장엄을 했던 언제 했던 어쨌든 우리한테 물려줄 때는 이 장엄의식이 있었다고요. 이런 연화 형성이 있었어요. 법부 사찰만의 특성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 고집하는 거죠.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불법을 우리나라식 불교 체계를 갖춘 거예요. 이 부분. 비록 백색연화지만 푼다릭하지만 당연히 구들, 소재 다 우리식을 탑재시켰어요. 이렇게 지역별로 소재가 틀립니다. 어떤 때는 소나무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잡목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참숯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새끼로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 어떤 부분이 좋고 현대식이면 그 좋고 현대식인 부분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다비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지역식 문중식을 개성하면서 얼마든지 현대식으로 다비할 수 있어요. 왜? 요즘에는 시설이 뒷받침 되잖아요. 시설이 얼마든지 자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요. 이렇게 다비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방법까지 다 전통을 반영하면서 현대식으로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런 좋은 세상에 좋은 다비를 편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님이 물려주셨던 그 좋은 방법은, 그 좋은 불교식 방법은, 좋은 불교식 예절은 왜 놓으셨어요? 그 방법을 다 놓으시면 불교 장례는 소멸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유교 장례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측면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 부분이 급속도로 불교 장례가 소멸되고 출처가 분불명한 누구의 장례인지도 모를 그런 장례나 다비, 묘지가 불교 문화에 좋은 현상으로 침투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현상으로 침투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비록 현장 실무자지만 현장 실무 위주로 안타까운 부분을 설명드려 봅니다.